지금 중국 경제에서 아주 기이한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기려고 미친 듯이 싸우는데 결국엔 아무도 이기지 못하고 다 같이 무너지는 그런 자기 파괴적인 경쟁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해법은 훨씬 더 놀랍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지금 중국 정부가 내건 아주 위험하고도 대담한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내건화라는 좀 독특한 이름의 문제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이 내권화라는 말이요. 원래는 인류학 용어였는데 이제는 중국의 경제 현실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됐습니다. 기업들이 과잉 생산이랑 가격 전쟁이라는 말 그대로 죽음의 소용돌이에 갇혀버린 상태를 뜻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볼까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는요, 무려 100개가 넘는 회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모두가 살아남으려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 결국 누구도 제대로 돈을 못 버는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전기차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 산업은요,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50%나 더 많은 제품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건 뭐 말 그대로 만들수록 손해인 구조에 빠져버린 겁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는 배터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25%나 더 많이 생산되면서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스스로를 갉아먹는 경쟁을 멈추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중국 정부는 놀랍게도 과거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최신 경제학 이론이 아니라 19세기 미국 그리고 JP 모건이라는 한 인물의 무자비한 전략에서 영감을 얻은 거죠. 모건화라고 알려진 그의 전략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핵심은요, 경쟁에서 더 잘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경쟁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무자비했습니다. 1890년대 철도 산업처럼 경쟁이 너무 심해서 다들 힘들어할 때 돈 없는 작은 회사들을 헐값에 사들여요. 그리고 이걸 전부 합쳐서 거대한 독점 기업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든 시장이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되니까요. 자, 그럼 다시 형제로 돌아와 볼까요? 중국이 이 100년도 더 된 옛날 전략을 반내권화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21세기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이나 쓰던 내권화라는 말이 공산당 최고회의에서 처음 언급된 게 2024년 7월인데요. 불과 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챙기는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벌써 50개가 넘는 관련 조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정부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출혈 경쟁을 멈추기 위해 산업 스스로 규제하도록 강제하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는요, 잘 나가는 태양광 회사 임원 30여 명을 비밀회의에 불러 모아서 자율규제협약에 강제로 서명하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단순히 중국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국내 소비를 늘리는 것보다 투자를 줄이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 과잉 생산된 물건들이 전부 다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내 투자는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5.4%에 달했던 투자 증가율이 올해는 3%대로 내년에는 0.5%까지 뚝 떨어질 전망이에요. 이 말은 곧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엄청난 양의 상품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팔려야만 한다는 뜻이죠.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돈을 안 쓰고 해외 물건도 덜 사들이면서 다른 나라 기업과 노동자들까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이 대담한 계획,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지점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정책을 두고 전문가들 의견이 완전히 갈리거든요. JP모건 같은 투자은행들은 아주 반기는 분위기예요. 산업 통폐합이 결국 기업 이익을 높여서 주식시장에는 좋은 소식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비판하는 쪽에서는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를 덮으려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1990년대를 예로 듭니다. 그때도 중국이 가격 담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비슷한 업계 자율규제 캠페인을 시도했거든요. 하지만 산업이 너무 파편화되어 있었고 기업들이 서로 몰래 합의를 어기는 바람에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CSIS의 스콧 케네디 같은 전문가들은 반내거나 캠페인이 진짜 핵심 문제를 피해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망해가는 국유기업에 정부가 계속 돈을 대주는 구조라던가 지방정부와 기업 간의 유착관계 같은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국은 지금 19세기의 낡은 처방전으로 21세기의 복잡한 병을 고치려는 거대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과거에서 빌려온 전략이 중국 경제의 미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위기를 잠시 미루는 것에 불과할까요? 전 세계가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